네, 안녕하세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 원주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소속 연구원 1급 교사 전영입니다. 어, 응급의료에 관련된 의무 기록들에 대해서 어, 이번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조금 강의들이 올라간 순서들이 조금 섞여서 혼돈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죄송하고요. 그 이어지는 강의들만 다 이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주제가 조금씩 따로따로 해놔가지고 따로따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PPT가 이어지는 것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예, 목차는 뭐 의무 기록, 그리고 병원 전 의무 기록들은 뭐가 있는지, 병원 내 의무 기록들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의무 기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무 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의무 기록이라 하고요. 그래서 환자에게 내려진 진단을 정당화하고 치료 사실과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환자에게 일관성 있는 계속, 계속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고요. 또, 환자의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팀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의학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임상자료가 되어질 수도 있고,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증거자료가 되어 병원 및 의사 그리고 환자를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의 질에 대한 분석, 조사,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본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에 환자의 질병 치료 경과에 대한 서류상의 근거, 병원 통계를 제공하여 병원 경영 및 국가보건 행정에 기여하고 진료비 산정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의무 기록의 종류에는 정말 많습니다. 입퇴원 기록, 입원 기록지, 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경과 기록지인데, 입원 기록, 매일 기록, 수술 기록, 전과 기록, 전과 기록은 그 이과에서 다른 과로 넘어가는, 뭐, 신경외과에서 뭐 정형외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쓰는 서류, 그리고 뭐 특수검사 및 치료 기록, 전문의의 경과 기록, 그리고 전공의의 경과 기록, 인턴 기록, 뭐 퇴원 기록, 그리고 뭐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망 기록 등에 대한 이런 경과 기록지 종류가 있고요. 수술기를 할 때는 당연히 수술 기록, 그리고 동의서, 뭐 신청서, 서약서 등에 대한 서류들도 있고요. 협의 진료 기록지, 마취 및 회복실 기록지, 의사 지시지, 뭐 응급실 기록지, 간호 기록지, 의사 소견서나 진료 의뢰서, 기타 등등 정말 의무 기록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고요. 각 병원마다도 어, 기본적으로 어떠한 폼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기본 요소들은 있지만 뭐 거기에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변경해서 쓰는 거는 뭐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다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병원들마다도 이 양식도 많이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병원 전 의무 기록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병원 전 의무 기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19 구급 활동 일지가 있겠죠. 119 구급 활동 일지를 보면은 이것만 보셔도 정말 쓸 게 많습니다. 요즘은 다 태블릿으로 쓰는데요. 요즘은 다 태블릿으로 쓰는데 어, 제가 실습생 때까지만 해도 수기로 다 썼어요. 예, 제가 그때는 아니,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가지고, 실습생, 태블릿이랑 종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거든요. 뭐, 어쨌든, 어, 그래서 태블릿으로 쓰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꽤 있고요. 어, 이외에, 뭐, 기본으로 들어오는 정보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좀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환자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환자를 만나야만이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가서 잡아야 되고, 제가 그냥 아예 큰 틀부터 좀 봐볼게요. 구급 출동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 발생 유형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 환자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 출동에 대한 거는 뭐 신고 일지나 출동 시간, 환자 접촉 시간이나 그런 시간과 거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출동 유형이 정상이었는지, 혹은 오인 신고였는지, 아니면 거짓 신고, 그 장난 전화였는지, 아니면은 가다가 거기 뭐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뭐 취소한 경우인지, 뭐 그런 경우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정보, 예, 뭐 일반 전화로 했는지 휴대로 전화로 했는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있고요. 환자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되는 환자 인적성에 대해서 당연 뭐 기본적으로 뭐 성명이나 연령, 성별, 그리고 주소, 직업 같은 것도 돼 있고요. 만약에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 등의 관계나 연락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환자 발생 위치에 대해서는 뭐 적게 되어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할 때에는 그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서를 내려줍니다. 지령서가 내려오면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조금 체크가 돼요. 이 부분. 그래서 신고자의 연락처까지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구급차를 타고 출동을 하면서 신고자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위치는 맞는지, 환자가 한 명이 맞는지, 만약에 직접 전화하신 거라면은 증상이 어떠한지 가는 거를 전화를 하고 가면서 여쭤봅니다. 좀 시간을 일부러 아끼려고. 그리고 구급차에서 뭘 가지고 내릴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요. 신고자한테 전화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일이 많습니다. 뭐 어쨌든 그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들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환자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환자 발생 장소가 가정인지, 주택가인지, 숙박시설인지, 사무실인지, 뭐 공장, 공사장, 학교, 도로, 뭐 병원인지, 산인지, 공공장소인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심증 자체가 통증이 뭐 두통, 흉통, 복통, 욕통, 뭐 분만 진통이나 이외의 통증, 아니면 외상이 좀 뚜렷한 외상인지, 골절이나 탈구, 염좌, 열상, 찰과상, 아니면 이외에 의식장애나 기도, 이물, 호흡곤란, 호흡정지, 심기양지나 심장지나 경련, 발작, 실신, 오심국도, 설사변비, 배뇨장애, 결토혈, 비출혈, 질출혈, 그 밖에 출혈이나 고열, 저체온증, 현기증, 현음마비, 전신세약이나 정신장애, 혹은 그 밖에 이물질이나 기타 상황인지에 대해서 환자의 증상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하는 게 있고요. 당연히 복수 선택 가능하고요. 그리고 환자 발생 유형이 일단 질병,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메디컬인지 아니면은 인저리인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어, 일단 뭐 병력은 메디컬이든 인저리든 병력은 당연히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떼고, 뭐 질병이라면은 질병에 대한 그 양상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환자 발생 유형이 질병 외라면은 교통사고인지 혹은 다른 부상일 때는 여기서 뭐 추락인지 아니면은 뭐 이런 화염에 의한 화상인지, 아니면은 교통사고일 때는 교통사고를 체크하고 운전자인 경우는 운전자를 체크하게 돼 있고요. 비외상성 손상일 수도 있죠. 외상이 아니라 뭐 익수이거나 연기 흡입 이러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는 범죄 의심에 대한 증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통보하지 못하고 긴급 이송을 하게 했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병원으로 갈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게 인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예, 범죄 의심이 되는 경우는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환자 평가를 했을 때 환자의 의식 상태를 AVP로 체크하고 동공 반응에 대해서 정상인지, 축동인지, 산동인지, 어, 라이트에는 리액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만약에 환자가 뭐 눈에 벌을 쏘여가지고 너무 부어서 확인을 못한다 그럼 측정 불가 이런 데 체크하면 되겠고요. 활력 징후 같은 데에는 이렇게 뭐 당연히 값이 들어가면은 불가하지도 않았고 거부한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 혈압, 그러니까 BP, 펄스, RR에 BT하고 SpOT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PST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상 부위나 이렇게 아픈 부위를 이렇게 그림으로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 분류를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호소는 뭐였고 발생 시간이 뭐였는데 그래서 내 소견은 무엇이다. 구급대원 나의 소견은 무엇이다. 그래서 환자 분류는 다음 중 무엇이다. 나는 뭐 응급이다. 혹은 아니다. 이 환자는 응급은 아니다. 중응급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송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환자 평가를 했으니까 평가를 한 다음에 만약에 환자한테 처치를 한 내용이 있다면 처치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환자한테 도수 조작을 하고요. 우리가 비제온 마스크로 뭐 산소 15리터를 줘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산소 15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환자 괜찮아가지고 CPR은 안 했고 순환 정맥로 확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수액은 저희가 일단 50cc 달았어요. 근데 뭐, 가는 도중에 한 10분 정도인데, 뭐, 시간당 2cc 해가지고 한 10cc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10cc. 뭐, 아니면 그냥 50 달았다고 치자고 50으로 적어도 되고요. 근데 뭐, 50 다 안 들어갔겠죠, 당연히. 10 계산해가지고 넣으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상처가 있어가지고 지혈도 했고요. 드레싱도 했고요. 저는 그리고, 예, 경추 부목도 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뭐 필요해서 만약에 제가 의료지도를 요청했다면 의료지도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 의료지도 요청을 했는지 요청을 안 했는지 요청을 안 한 이유는 불필요한 거였는지 아니면 환자 보호자가 거부했는지 연결을 했을 때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체크하게 돼 있고 의료지도 받은 해준 사람은 누구고 의료지도 받은 내용은 무엇이고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환자를 이송하게 되면 1차적으로 이송한 기관까지 도착 시간이나 이거를 선정한 구급대인 내가 있는지 상황센터에서 있는지 환자 보호자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송에 대한 정보를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재이송하게 된다면은 재이송 뭐 진료과가 없어가지고 아니면은 저기 뭐 의료 거기에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입원실이 부족해서 갔어요. 뭐 그래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이송하지, 이송을 권유했으나 이송 거부해야 하면은 이곳, 이곳에 권유하였으나 거부했다라는 이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송 거부 확인증을 꼭 받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미이송한 경우에는 미이송한 사유에 대해서 적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송을 했다면은 내가 이송자에 대한 거를 쓰고 장애 요인이 있었다면은 쓰는 거고요. 만약에 병원에서 환자 등록들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병원 등록번호를 적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급일지는 보통 이렇게 뒤에 총 3장이 있고요. 하나는 구급대원인 내가 갖고 있고 하나는 의료기관에 제출을 하고 하나는 기관 보관용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구급일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구급차 어, 네, 특수구급차였고요. 35세였고 남자가 예 이날 어, 이날 현장에 도착했고 그 다음 병원 도착까지 시간은 이 정도 걸렸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이런 개인정보는 다 지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환자 어, 증상은 따로 체크가 안 되어 있지만 환자 발생 유형을 보면은 교통사고고 운전자이네요. 운전자이고요. 의식 상태는 A였고요. 동공반응 좌우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예, 라이트 액션 리액션 있었고요. BP는 쟀는데 못 쟀네요. 아마 너무 높거나 아니면 뭐 그래가지고 그랬겠죠. 맥박, 호흡, 뭐 체온, 체온이 좀 낮게 체크가 됐고 SPO도 95% 체크가 됐고요. 구급대원 이제 평가 소견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차량 단독 교통사고였고 행인이 신고했습니다. 보호복 착용 후에 현장 도착한 바 환자 의식이 있으면서 우측 다리에 대시보드에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코로나 관련 증상 및 접촉자는 없었고요. 이마 좌측 손우 찰과상 관측되었고 명치 부근에 좌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의식 소실은 없었다고 하나 사고 기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다리에 쥐가 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나 말초에 PMS, 펄스 모터 센서리는 정상이고
그래서 안위도무 안정을 취하도록 하면서 기독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병원까지 오시면서 한 처치는 경추고정, 척추고정도 하셨고, 예, 특별히 주들 것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고, 특별히 아마 이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기록이 미비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병원은 이 병원에 이송을 했고 14km 정도 거리였고요. 한 1분 정도 도착 시기니까 00시 01분에 도착했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송하신 분은 1급 응급구조사였네요. 네, 그래서 그 이외에도 환자 평가, 아까 보셨다시피 환자 평가에 대한 내용 다 나와 있고 1차 평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바이탈 히스토리 테이킹 2차 평가 헤드 토토 하는 부분들 모두 이 구급일지에 모두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구급일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행위들을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신고자 정보부터 환자 발생 유형, 그리고 환자 평가 처치 지도 이송 이렇게 순서대로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갔는데 아까 전에는 구급일지예요. 모든 구급 활동에 대해서는 저 구급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취소권에 대해서도 그 구급 출동 지령서가 나왔다면은 저 구급일지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하고요. 취소권이라고 그런 것처럼 저거는 필수고요. 만약에 그 환자가 심폐정지 환자였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작성을 해야 되는 기록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기록지가 이렇게 심폐정지 환자가 있고요. 심폐정지 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라고 해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정지 상황에 대한 것,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있는데 보면은 이 발생 시간 그리고 장소, 공공장소였는지 비공공장소였는지 구급차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은 환자와의 관계, 목격 여부, 상태, 처치 내용, 구급차 도착 전의 지도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에 대해서는 구급대에 의한 이 심폐소생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심장 추격기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착해서 했다면은 확인한 장소는 현장인지 구급차인지 AED를 이용한 그 소견은 뭐였는지 VPB였는지 VTEC이었는지 알 수 없는 거였는지 PEA였는지 AC 스토리였는지 등에 대해서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 이렇게 제세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문기도유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심폐소생술을 중지했다면 언제 중지했고 왜 중지했는지 병원 도착 전에 RSC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적어야 하고요. 만약에 의료지도를 받았다면 의료지도를 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줘야 하고 병원에 사전 연락을 하였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했는데 실패한 건지 아니면은 잘 되었는지 그 담당자는 누구인지 이것들을 다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가 심장지 환자 출동을 나갔다고 하면 기록지가 앞에 구급일지 플러스 여기 심폐정지 환자 기록지가 추가로 하나가 되고요. 이 심폐정지 환자 기록지 뒤에는 심정지 리듬을 부착한 그 EKG 리듬을 첨부 자료로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출동을 나갔는데 심내혈관 질환자였다. 이러면은 추가로 하나 더 또 적습니다. 정말 구급대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내혈관